네,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제 8강 신바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내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의 장점, 단점,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내장 운동, 의식개혁, 우리 또 자부심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처방을 제가 총론적으로나마 그것을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고 좋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요소가 또 많습니다. 그게 쉽나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그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게으르요, 사실은. 그래서 변화를 해주고 역동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그런 힘에 의해서 인간이 좋은 두뇌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의식개혁에서는 나는 그래요. 지론이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의식개혁을 하고 정신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한 10% 정도만 올려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욕심적으로 그렇게 50%, 100%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열심히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성의 5%만 고양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고 그래서 삶의 의미랄지 또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해줄 수 있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칠판에 써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기득권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거꾸로운 질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에 의한 갑질과 정신적 노예화가 세뇌화되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기득권이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학벌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대접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기득권자나 비기득권자나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뇌의 속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아주 폐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기득권자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하고 사회를 발전하려고 하면은 중산층이 강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기득권자도 아니고 비기득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굉장히 내장을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이걸 동시에 이분들이 오케이 하고 수긍을 하면은 또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하면은 이제 내장으로 삽시다 또는 의식계획이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혹시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가 무슨 뭐 하기도 싫은 의식 계획을 나는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득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 구조는 전부 다 외부의 피해, 역사적인 피해의식이랄지 내부 갈등,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말기, 조선 말기에도 결국은 내부 갈등으로 당파 싸움으로 싸움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역사진 한과 내부 갈등, 특히 내부 갈등. 현재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자꾸 싸우고는 조선 말기의 단파 싸움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내부 갈등을 즉각적으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갈등의식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김으로써 결국은 나쁜 의식구조 그런 환경 때문에 이게 자아의식이랄지 과학적인 문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랄지 민주합리화가 자꾸 저해를 나갑니다. 이 도표가 또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자꾸 악화되어서 이렇게 좋은 의식구조가 수행을 못 해가지고 이게 발현이 잘 안 됩니다. 이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의 성질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국민이 했든지 대통령이 해야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하질 않아요. 뇌란 것은 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주위의 강국들은 전부 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침체되고 오면 다시 조선 말기와 같은 비극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사로서 이런 것까지 주장해야 그러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을 스탑을 시켜야 된다. 중지를 시켜야 돼요. 당장.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식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사회건강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도 사회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여기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신체건강, 두 번째가 정신건강, 세 번째가 사회건강, 네 번째가 영적 건강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UN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것이 이제 인권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기득권자가 사회에 기회를 못하면은 사회적 건강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건강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사회 건강은 뭐 원래가 유엔이 탄생할 때 1, 2차 대전으로 비극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전쟁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가난과 피난민가 생기고 굉장히 가난에 쪼들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게 했는데 나의 생각은 그게 추가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상당히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WHO의 사회적 건강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가 추가할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나쁜 그런 건강 요소가 있으면 그걸 빨리 저기 고쳐야 되는데 그게 개인한테 영향을 주고 건강에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또 인권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걸 파헤치지 못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자아자부심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잘 수용하는 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서는 불확실성을 아주 잘 수용하고, 아무 불편 없이 지낸다고요. 근데 서양의 선진국 의식 구조는 확실해야 속이 풀린다고. 벌써 의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yes, no. 이제 심지어 이제 옛날에 저기 일본 사람들은 no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캠페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은 세대에서 자기 개성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인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심전심, 좋은 말이죠.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말이죠. 예스하고 노,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공과 사,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그러면 서양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나 그 부분은 나 모르겠다, 확실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특히 나도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오해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해줄래? 내한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긍정한 걸로 쳐준다고. 근데 이제 서양이나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은 do you understand? 당신 이 말을 이해하느냐? 화자하고 청자를 이렇게 일치시킨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자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무기히 긍정으로 이렇게 상대방은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식구조하고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적당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나 어린이 교육에서 이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또 현재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덕이 바로 서양에서는 자유와 선택, 결정권, 양심과 책임하고 맞먹는 도덕도 좋은 것은 이게 설립을 해서 제3의 유교를 우리나라가 총주국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좀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개똥차더라도 말이죠. 저 긍정적으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이게 발전시켜야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어쩐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이제 적당히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지만은 정신문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죠, IMF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강한 인내력 같은 것이 발휘를 못 해가지고 또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고 있는데, 국민이나 국가가 그렇게 프라이드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자부심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아자부심을 강화시키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토의하고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쉽게 앉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것을 토의하고 공부하고 국민운동으로 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애국자들은
현 시점에서 국가나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중요하지.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애국자라고 하면 저기 옛날에 나라가 잃고 오양간을 고치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없으면서 만주에서 이 식민지가 됐다고 다 늦은 판에, 저기 애국하는 것이 애국자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애국하는 것이 애국자지, 망하고 나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각자 저기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분발하고 각성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아주 좀 거꾸로운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